도르트문트한테 강한 한국 선수가 이재성 선수가 전부가 아닌데요. 그냥 뭐 그 분데스리가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차범근 감독님도 도르트문트한테 강했습니다. 도르트문트 상대로 18경기 7골 1도움인 건데요. 이게 그 메넨글라드바흐랑 함부르크 상대로 8골, 그 다음으로 도르트문트 상대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양봉업자 하면은 결국은 손흥민 선수죠. 유명하죠, 손흥민 선수는. 리그를 바꿔도 강하더라. 손흥민 선수가 도르트문트 상대로 12경기, 경기 수가 이젠 적어요. 맞죠. 왜냐면 분데스리가에서 뛴 기간보다는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기니까. 훨씬 기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팀들이 역전을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9골로 최다골 공동 3위입니다. 토트넘이라던가 레버쿠젠이라던가 그리고 특히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보다 강하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8승 1무 3패. 클롭 감독이 그만 좀 괴롭혀달라고 얘기했을 정도였는데 일단 뭐 이거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보자면요. 분데스리가에서는 6경기 4승 1무 1패에 5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특정 팀 상대 최다골을 기록을 한 거죠. 분데스리가에서는 함부르크 마지막 시즌에 저 때가 도르트문트가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한 시절이에요. 그런 도르트문트 상대로 2경기 모두 멀티골을 넣으면서 2경기 모두 승리를 견인했고 레버쿠젠 가서도 2승 1무 그것도 이제 첫 경기부터 골을 넣었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 가서도 도르트문트 상대로 3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4전 전승을 기록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동원 선수마저도 도르트문트한테 가장 강한데요. 심지어 도르트문트의 몸까지 담았었는데. 지동원 선수가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8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동원 선수의 활약 덕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제외하고는 도르트문트에선 도르트문트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3승 3무 2패. 아우크스부르크가 더 약팀인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연습 경기에서 엄청 넣었을지도 몰라요. 자체 청백전 뭐 이런 거에서. 그래서 뭐 세부적인 거를 더 보자면요. 일단 뭐 첫 번째 저 때는 임대생이었죠. 아우크스부르크. 그때는 썬더랜드 소속으로 임대 가가지고 패했었고 두 번째 저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3-14 시즌 후반기 첫 경기였는데 이때 썬더랜드 소속에서 도르트문트 이적을 하면서 아우크스부르크 임대를 다시 갔거든요. 임대 갔죠. 그때 이제 클롭 감독이 골을 못 넣는 공격수를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데려갔는데 친정팀을 상대로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래켰던 경기였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16-17 시즌 16라운드에도 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견인을 했고요. 또 2018-19 시즌 24라운드에도 멀티골을 넣으면서 역시 승리를 견인을 한 건데요.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는 2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그 마인츠가 도르트문트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순위는 10위까지 올라왔고요. 어느덧 이제 그 강등권하고의 승점 차도 5점까지 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마인츠는 일단 다음 경기가 A매치 휴식 브레이크 이후 이재성 선수의 친정팀인 홀슈타인 킬 원정을 떠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호펜하임, 볼프스부르크 여기까지의 일정은 상당히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승점을 벌어놔야 돼요. 왜냐? 그 이후에는 바이언과 프랑크푸르트 이게 이제 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거죠. 뭐 승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진 상황은 아니니까 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볼프스전이 조금 뭔가 좀 혈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재성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활약을 보였다는 게 정말 뿌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뭐 김민재 선수의 바이언은 어느덧 이제 2위와 승점 차를 5점으로 벌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라이프치히가 2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정우영 선수의 우니온 베를린도 6위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올라서는데 성공을 했어요. 도르트문트를 잡아준 덕에 올라간 거죠. 그렇죠. 우니온과 프라이부르크가 맞대결이었는데 그게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도르트문트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재성 선수만이 아닌 다른 이제 그 분데스리가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이 이어졌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바이언은 장파울리 원정에서 1대0 승리. 이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바이언이 5경기 연속 무실점. 콤파니 감독 축구가 재밌긴 했지만은 실점도 많았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 슈퍼러브에서 이제 그 김민재 선수 관련된 영상을 올린 건데 거기서 이제 김민재가 세운 올 시즌 목표는 분데스리가 리그 베스트. 이미 그러니까 세리에서 리그 베스트 수비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베스트 받았으니까.
그거를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이제 바이언 공식 계정에서 댓글을 단 거죠. 네. 한글로 저희는 민재를 믿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 벤피카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네, 맞아요. 언급을 하자면요. 일단 그 김민재 선수가 벤피카전에서 113회의 패스를 시도해서 모두 성공시켰는데 네. 이게 옵타가 해당 그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3-04 시즌 이래로 한 경기 100% 성공률을 찍은 최다 패스인 거예요. 그렇죠. 100개가 넘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건 좀 놀랍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리고 수비수들이 짧은 패스 위주로 하다 보니 성공률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 정도까지 나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단순히 이제 뭐 패스만이 아닌 김민재 선수 거의 이거는 박스 투 박스형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앞에서부터 거의 찍어 눌렀죠. 그러면서 중앙에 있는 이제 맵은 어떤 거냐면은 경합 맵인 건데 이 경기 경합 성공률도 100%였죠. 맞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폭넓게 경합을 해주면서 싸워줬고 오른쪽이 뭐 파란색이 이제 가로채기, 초록색이 태클, 그리고 이제 보라색이 클리어링, 노란색이 리커버린 건데 좌우 가리지 않고 폭넓게 수비를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벤피카 공격이 사실 나오지를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기록도 슈팅 숫자가 24대1. 바이언이 마무리를 못 지은 게 좀 컸죠. 맞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뭐랄까, 그러니까 슈팅을 좀 더 아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좀 더 확실한 타이밍에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실제로 XG 값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좋은 위치에서 슛을 안 때렸다는 얘기와 좀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한 상황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특히 벤피카 공격수가 단독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달려들면서 태클로 끊어낸 거. 맞아요. 그거 빠졌으면은 골키퍼와 1대1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랬으면 먼저 실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럴 수도 있었죠. 근데 보면은 이날 경기를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는 그 장면이 좀 초반에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야, 이날의 김민재였으면 저거 어차피 안 뚫렸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 활약이었습니다. 빌트지에서 원래 그 해당 경기 UEFA 공식 MOM은 무시할라가 탔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뽑은 거냐면요. 무시할라가 아니다. 바이언 스타일 깜짝 놀랄만한 평점 1점이라고 제목을 뽑은 건데 사실 빌트지가 그동안 김민재 선수 평점에 가장 박했었거든요. 약간 억까 느낌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1점 만점을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고 평가를 한 거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강력했고 많은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하면서 이제 1점 만점을 준 거였습니다. 키커즈에서도 김민재 선수한테 평점 2점을 주면서 경기 최우수 선수 선정을 했는데요. 수비에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벤피카의 역습을 3차례나 막아냈다. 게다가 바이언이 소유권을 가졌을 때 패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우영 선수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정우영 선수네요. 우니온 베를린도 일단 이번 시즌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라이부르크 전에서 비록 팀은 0대0 무승부에 그쳤어요. 하지만은 뭐 정우영 선수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공격진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죠. 공격진과 미드필더까지 다 합치더라도 7.2점을 받은 건데요. 정우영 선수가 상당히 폭넓게 움직였고요. 히트맵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요. 이건 뭐 정우영 선수의 강점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슈팅 2번에 유효 슈팅 1번을 가져갔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드리블을 3번 시도해서 다 성공시켰거든요. 패스 성공률도 86%였는데 정우영 선수가 지난 바이언전에서도 비록 팀은 대패를 당했지만은 유일하게 드리블을 3번을 성공을 시키면서 공격에 조금 활기를 넣어줬었거든요. 그러다 정우영 빠지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조금은 우니온이 그나마 공격하던 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리블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영 선수가 처음 이적해 와가지고 뭐 처음이야 오자마자 바로 경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1분밖에 뛰지 못했었고 라이프치히전에 이제 21분 뛴 게 전부였는데 이후에는 이제 선발로 나오면서 데뷔전부터 골을 넣기도 했고 그 이후에 공격 포인트는 비록 없지만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이 높고 지금 우니온이 그러니까 실점이 적은 팀이잖아요. 실점이 적기 때문에 현재 성적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그 수비, 헌신적인 수비, 앞에서부터의 압박 이런 걸로 팀 전술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워낙 코리안 리거들의 활약이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2명 정도 더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황인범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밀란보가 나오지 못하면서 황인범 선수가 공격적으로 전진 배치됐거든요. 아예 그가 선발로 나온 건데 황인범은 어디 세워도 잘한다. 나와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다이빙 헤더로 이제 골을 넣은 득점을 거거든요. 했어요. 네. 이 경기에서 뭐 상당히 폭넓게 움직이면서 특히 이제 오른쪽 풀백의 전진을 상당히 높게 많이 커버를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네. 무엇보다도 또 이제 패스 성공률 91%에 공격적으로 전진 배치됐는데도 91%의 패스 성공률에 키 패스 3회, 크로스도 5회 시도에서 3회. 네. 이거면은 굉장히 높은 크로스 성공률이죠. 맞아요. 슈팅도 2번 시도해서 골도 넣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제 그래도 수비적인 스탯은 좀 많이 안 잡혔더라고요. 이전과 다르게.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제 앞쪽에서 아마 임무 자체를 예. 뭐 좀 더 공격적인 부분을 좀 신경 써라 아마 이런 지시가 좀 있었겠죠. 팀이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황인범 선수 마침내 61분에 교체아웃 됐습니다. 그동안 주구장창 풀타임만 뛰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준호 선수. 네. 뭐 스토크의 배준호 선수. 배준호 선수 이제 왼쪽 윙으로 나와서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요. 뭐 배준호 선수 이 경기에서 상당히 그래도 공격 진영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왼쪽에서는 이제 그 코너킥 전담 키커 역할도 맡았는데요. 0대1로 지고 있는 가운데 코너킥에서 팀의 이제 동점골을 어시스트를 한 거죠. 드리블을 4회 시도해서 1회 성공시켰는데 저는 공격수는 드리블 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준호 선수도 그런 거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니까요. 네. 이렇게 많이 시도하면은 상대 수비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이제 찬스 메이킹도 3회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미 뭐 스토크시티 팬들한테는 배준호 선수가 이미 보여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시즌에 워낙에 사실 스토크시티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약간 좀 딱딱한 팀 그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딱딱한 팀, 유연성이 뭔가 부족한 팀 그런 거를 많이 채워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더해주죠. 딱딱한 팀에. 네. 배준호 선수가 사실 처음에 부상이 있으면서 개막전을 놓쳤었잖아요. 프리시즌 정말 잘 뛰었었는데 맞아요. 차근차근 이제 도움을 정립하면서 5도움을 기록한 건데 공교롭게도 도움이 다 홈이에요. 가장 최근 홈 경기였던 더비 카운티에서 도움 올리고 이번에 또다시 도움 올리면서 홈 2경기 연속 도움을 기록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배준호 선수 어느덧 챔피언십 도움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찬스 메이킹도 25회로 전체 6위고요. 이게 근데 배준호 선수가 처음에 좀 부상 후 빠지고 했던 것도 있다 보니까 90분당으로 보면은 상당히 위에 높은, 있는 선수들보다 나아요. 루도니가 2.0회고 그리고 또 이제 바나니 1.8회니까요. 그 선수들보다 높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배준호 선수의 영향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인 선수들의 활약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제 나오는데 좋은 주제로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오늘 저희 TMF 시간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